뭐야, 매출이 5천이 넘어? 아이 뭐 5천 가지고 그래. 설날 때는 7천도 넘었는데 뭐 껌이에요.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 먹잖아. 요즘에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비타민까지 챙기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래도 타격 없는데. 더 잘 나와요. 매장은 더 잘 돼. 왜냐면은 이마트 같은 데 안 가잖아. 요즘에 사람들 더 잘 돼. 동네 장사가. 네, 안녕하세요. 파판의 과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렇게 장사하기 또 힘들고, 또 장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제 장사를 지금 한 지가 벌써 한 6, 7년 정도 됐어요. 2014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작하고 나서도 많이 어려웠었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장사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준비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감이 되시는지, 그리고 또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다는 취지로 영상을 찍은 거니까 봐주세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 저는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에서 한 4년 동안 근무한 회사원이었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케이스도 그랬어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 어렵고요. 열심히 안 해도 월급은 나와요. 굳이 내가 열심히 할 이유를 못 찾아서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과감하게. 그 당시에는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지금이 아니면 회사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왔는데, 하필이면 왜 과일 장사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근데 옛날부터 장사를 좀 하고는 싶었어요, 제가. 근데 아는 후배가 그 과일 쪽에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영업직을 담당했었으니까 같이 해서 유통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영업을 제가 뛰면서 같이 하면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시작한 게 된 계기가 과일 장사였어요. 장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감만 있었어요.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제 과일 장사를 시작할 때쯤에는 오픈병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요 정도 자리고, 요 정도면 되고, 월 매출은 한 요 정도 올릴 거고, 그냥 가상적인 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맹목적인,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매출을 내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 없이 아무 그런 거 없이 시작을 했어요. 자본금만 보자면은 2,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게 권리금 없었고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권리금 있는 장소를 갈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보증금하고, 이제 과일 장사를 하려면은 저 냉장고 있어야 되고, 무슨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물건도 사야 되고. 근데 저한테 수중에 500만 원도 없었어요. 500만 원도 없어서 그 2,500만 원을 그 소상공인 대출 그쪽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3일 동안 교육 연수 받고, 그렇게 해서 2,500만 원 대출 받아서 시작했어요. 저한테 수중에는 5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일단은 매장을 알아보고 매장 오픈을 했죠. 그런데 2,500에 3천만 원 가지고 목 좋은 자리를 매장을 얻기는 안 돼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월세도 그렇고 보증금도 그렇고 자리 좋은 데는 권리금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아주 조그마고 유동인구가 적은 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는 일단 매장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고요. 크지 않고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생각이에요. 그때 그렇게 유동인구가 없는 데서 장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 장사를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자기는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픈병에 빠져 있어요. 망할 생각으로 장사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랬다면 오픈도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저 또한 오픈병이 있어서 장사 시작하면 하루의 매출은 어느 정도 찍어야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죠. 소상공인 업체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거기서 교육할 때 그 교육자가 그 얘기를 해요.
사장님은 하루에 매출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목표를 잡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수치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0만 원이 무조건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14년 제가 7월 중순에 오픈해서 3일은 매출이 좋아요. 친구들하고 지인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장사가 잘 되네. 그리고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 하루에 매출이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하루 매출. 그거는 이제 망한 거죠. 망한 거.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나오면 망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과일 장사 그렇게 잘 처지고 금방 안 좋아지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버려야 되는 그런 과일 장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장사하고 나서 2-3개월 뒤에 너무 큰 상심과 그 다음에 자괴감에 빠져서 숨고 싶었어요. 그때는 약도 먹고 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약까지 먹고, 아 내가 이거를 처음에는 왜 했을까. 그 짧은 시간에 불과 한 2-3달 전만 해도 무조건 자신이 있었고, 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내 자신이 2-3개월 뒤에 현실적으로 돌아온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쪽팔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생활 자체가 안 됐어요. 일단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거의 망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을 때쯤 되면 이제 거의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나는 무너진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3개월 뒤부터 바로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3개월 뒤.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2탄에서 말씀드릴게요. 생각하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긴 한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장사에 대해서 아주 쉽게 받고,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요, 제가 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 모든 장사를 시작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배워야 돼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는 그냥 장사를 한다는 건 없어요. 불법적인 거 빼고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과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도 안 나왔었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고요. 과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오로지 저랑 같이 했던 동업자가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영업력이 됐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은 내가 그거를 잘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영업을 어딘가 뛰었어도 영업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과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망고스틴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날씨가 더울 때 상온에 놔두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냉장 보관을 안 하고 상온에 놔두고 계속 파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망고스틴을 까보니까 안에가 다 썩었겠죠. 근데 그 손님이 완전 또 진상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팔 저팔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내가 니네 가게 망하게 할 거다. 근데 내 마음은 사실 그 손님한테 안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 뭐예요? 제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그냥 판매에 급급했던 거예요. 결국에 뒤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또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심이 되게 컸죠. 나는 좋은 물건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준 거는 결국 그 손님은 저한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겨요. 바로 장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장사에 밑바닥부터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되고, 어찌됐건 장사라고 한다는 거는 그 손님과의 관계에서 그 손님을 나한테 오게끔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꼭 맛있고 꼭 값싸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저 손님이 우리 매장으로 와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그런 것도 다 케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장사거든요. 그것까지 완벽해야지 장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 1-2년은 배울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과일이니까 과일 가게든 가락시장이든 가서 과일을 배울 것 같아요. 일단은 하루 매출 100만 원이 목표였어요. 그렇게 100만 원이 목표여서 월 3천을 찍고
뭐 월세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서 한 500에서 1000만 원은 벌자, 이런 게 제 목표였죠.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 일 매출이 100만 원, 월 매출 3천을 찍는 게 목표였어요. 또 지금 과일 장사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정육점처럼 누군가가 배달을 해주지 않아요, 과일 장사는. 물론 배달을 해주긴 하지만 거기서 마진을 챙기기 때문에 새벽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다 자기가 맛을 보고 뛰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못하면 과일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유통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경쟁력, 품질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일 장사를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당연히 과일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뭐 보관하는 방법, 시기적으로 뭐가 맛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적인 포인트, 가격을 어느 정도로 매겨서 마진을 잡아야 우리 매장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맛도 있으면서 자주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손님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들. 그 유동인구가 그래도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많은 곳,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체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장사하면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과일 가게도 너무 많고, 커피숍도 많고, 치킨집도 너무 많고. 여기서 생존하려면 특별나야 돼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도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열심히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고요. 틈새 시장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손님들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런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지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진짜 많이 해요. 자본금 얘기를 하면은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욕심을 내요. 과일 가게가 이뻐 보이고 디자인도 이쁘게 하려고. 정말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비싸게 느끼고 안 와요. 그렇다고 막 박수쳐 놀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는 건 아니에요. 눈에 띄는 간판, 뭐 전문,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띄게 하고요. 저도 잘못했어요. 과일을 뒤에 안 붙여갖고 굳이 새거 안 사도 되고 중고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금액으로 얘기하면은 보증금은 포함 안 할게요. 권리금 있는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권리금 있는데 과일 들어가면은 힘들어져요. 보증금이 좀 세고 월세가 좀 비싸더라도 장사가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좀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하고 애기들, 엄마 부대가 많은 쪽, 은행과 뭐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 좋아요. 왜냐면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병원이나 약국이나 은행 이런 데는 자주 오기 때문에 과일을 늘 사거든요. 정육점하고 과일도 잘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최소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 과일의 장점이라 그러면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의 특징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가가치세를 따로 국가에 내지 않아요. 면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종소세만 취급을 하고 내면 돼요. 그 장점은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전에 매출 5천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더니 많이 봐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5천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말만 5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매출에 대해서 제가 늘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하고 하루하루 기입을 하거든요. 카드, 현금,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받은 뭐 매출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공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길래 5천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한번 저희 파판의 매장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부에도 봐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